그러니까 나균환 같은 선발 투수의 경우에 뭐 지금 7월 초에 날씨도 굉장히 덥고 지쳐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꿀맛 같은 그런 본의 아닌 휴가로 징계가 아닌 호상 성격으로 비춰질까봐 우려됩니다. 그것도 팬들이 볼 때는 짜증스러운 부분입니다. 반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반성하면 좋은데 네. 속으로는 잘됐다 많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죠. 설마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뭐 제가 나균환 개인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나도 그 선수가 잘 던질 때는 참 응원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김태형 감독도 뭐 몇 번 오락가락했는데 뭐 나균환을 또 다시 사실상 안고 가는 것으로 포용 의사를 최근에 밝혔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우리 원칙주의자 김태형 감독이 추후에 그 리더십을 구사함에 오히려 어려운 사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네. 자, 야구 직설 롯데자이언츠 송정규 전 우승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좀 지난 경기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6월 25일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기아와 롯데의 시합이 15대 15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5시간 20분간의 혈전으로 비기긴 했지만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단장님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날 그 시합은 참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네. 우선 선발 투수 나균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그 선수는 시합 당일 뭐 일설에 하면 그날 비가 온다는 예보 때문에 안심하고 술을 마셨다는 말도 있지만은 비가 네.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날 그 선발 투수로 예정된 선수가 새벽까지 술을 마셨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모습이 여러 팬들에 의해서 목격이 됐죠. 목격이 되고 또 그것이 아마 사진까지 찍혀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파만파로 이제 이게 야구 팬 사이트에 올라와 가지고 시합 직전부터 팬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아 오늘 시합 롯데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물론 뭐 선수들도 알고 있었겠죠 벌써. 네. 더구나 이제 우리가 대적할 팀은 현재 1위를 달리는 기아 타이거스. 뭐 1위답지 않은 팀이지만은 1위를 1위니까요. 달리고 있는 네. 기아 타이거스. 네. 선발 투수는 또 외국인 에이스인 제임스 네일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회 초 기아 공격이 끝났을 시점에 1대 14였습니다. 13점 차이로 지고 있었거든 롯데가. 네. 그래서 뭐 거의 95% 아니면 거의 99% 롯데가 패배했다고 다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일부는 또 뭐 보다가 아예 뭐 TV를 끈 사람도 있고 또 성질 급한 사람은 야구장에 갔다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4회 말 롯데 공격부터 조금씩 롯데가 공격의 실마리를 풀면서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 7회 말 롯데 공격이 끝났을 때는 오히려 15대 14로 기아가 롯데에게 역전을 당했어요. 네.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8회 초 역시 기아가 또 1점을 만회하여 15대 15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결국 자정까지 가가지고 스코어가 15대 15 무승부였고 안타 수는 기아가 홈런 1개를 포함해서 17개, 롯데는 홈런 2개를 포함 19개. 네. 여기에 양팀 합해 2루타 8개, 4사구 14개, 실수 5개를 기록한 스릴과 재미는 넘쳤으나 수준이 높았다고는 볼 수 없는 시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롯데 자이언츠의 무서운 패기 네. 그리고 승리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돋보였고 과거에 롯데 자이언츠가 무기력하게 무너지던 그런 팀 칼라를 쇄신한 뉴 김태형 롯데 자이언츠의 강함을 볼 수 있는 시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의 용병술이 네. 김태형 감독과 여러 가지로 강한 비교가 됐습니다. 이날 기아 타이거즈는 강팀의 면모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느슨한 플레이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최근 보면은 집중력도 없고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주요 선수들의 병살타 또 뭐 일부 겉멋만 들은 선수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계속 나오면서 과연 이 팀이 1위 팀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며 1위 팀으로서의 위압감과는 거리가 먼 시합 운영을 보였죠. 게다가 최근에 롯데자이언츠의 그런 무서운 공격력을 감안하고 또 기아 마무리 정혜영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중간계 투수들의 투구 능력을 보아 10점 정도 리드로서는 기아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범모 감독이 느긋하게 제임스 네일의 1승을 챙겨주려고 5회까지 던지게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5회 말 14대 9까지 5점 차로 쫓기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보 감독의 한계이자 우리나라 KBO 감독들의 공통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흔들리면 바꿔줘야 되는데 빨리 바꿔야 되는데 5회까지 넘기면 그렇죠. 승을 챙겨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승리를 만들어주려고 대부분 감독이나 코칭 스텝에서 선수들의 그 눈치를 본다 또 아니면 비를 보는지 같은 선수로서 그 선수의 히스토리를 좀 만들어주려고 너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시합을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1차전 말아먹으면 남은 2차전, 3차전 모두 롯데자이언츠에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 그리 됐고요. 맞아요. 그래서 롯데는 2, 3차전을 쉽게 가져올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국 아나운서님도 잘 보셨겠지만은 노련한 우승 경력 감독 김태형과 네. 초보 감독 이범호의 능력 차이를 극명히 보여준 시합이 아니었나. 그리고 보면은 김태형 감독은 시합 중에도 계속 덕아웃에서 뭔가를 지시하고 나가는 타자들에게 스윙하는 모습까지 자기가 재현해 가면서 지시를 하는 게 있었는데 물론 감독 스타일 차이지만은 이범호 감독은 팔짱을 끼고 시종 엄숙한 부처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물론 이제 뭐 리더십 차이니까 뭐 누가 좋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가 김태형 감독의 결과가 좋은 걸 보여주니까 김태형 감독이 더 감독으로서 뛰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핸드볼 스코어가 15대 15. 저 핸드볼 스코어죠. 이거는 요즘에 근데 10점대 나오는 경기가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KBO의 네. 문제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무슨 이제 반발 개수가 높은 공, 뭐 그 탱탱볼이라고. 네, 그렇죠. 우리 탱탱볼 좋아하시는데 홈런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또 어지간한 거는 그냥 거의 워닝 그 트랙까지 러닝 가지 트랙.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뭐 펜스 때리는 공도 많고 이런 공이라든지 또 수준이 너무나 떨어지는 투수들 아무리 중간계 투구 뭐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0점이 안 잡힌다고 연속해서 볼을 뭐 10개 11개씩 던진다는 거는 이게 투수입니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냥 아마추어 야구를 반해서 했지만은 네. 내가 문과반 피처를 했는데 진짜? 네. 경남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반 피처를 했는데 네. 공 몇 개 던질 것도 없어요. 바로 마운드 가서 던지면은 그냥 스트라이크로 박박 들어갔거든요. 너무 잘 들어가서 네. 문제였지 그렇게 공을 못 던지는 거는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이제 코너웍을 한다는 미명하에 요리조리 던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코너웍 그따위로 하면 뭐합니까? 그냥 맥없이 말로 만들어주고 밀어내기 사구 보내고 이런 이제 수준 이하의 투수들. 네. 그다음에 기본기가 또 프로 선수로서 함량 미달인 뭐 내 외야수의 수준, 선수들이 잦은 에라 이런 것이 이제 모두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아의 그 감독의 감독. 제임스 네일 투수 승수 챙겨주기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 여러 선수들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오게 됐어요. 막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선수들 자체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 한국 프로 야구에서는
매일매일 잡을 수 있는 시합은 그때그때 필승조를 써서 점수차가 비록 9점 10점 나더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바짝 잡아야지. 네. 오늘은 조금 수준 떨어지는 중간개투조 내보내서 견뎌보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아끼던 개투를 쓰겠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있는 투수 다 써버리고 역전패까지 당하는 최악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날 경기로 좀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아니 네. 항상 그래요 보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KBO 감독들은 한결같이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제3, 제4 숙고하여 고쳐 써야 함이 마땅합니다. 물론 감독들 보고 얘기하라면 우리는 뭐 모르느냐. 계속 중간개투 승리조를 쓰면 그들이 지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경험이 좀 없지만은 뭐 좀 조금 어깨가 싱싱한 투수나 결정구가 좀 더 확실하지 않은 평범한 투수들로 막아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네. 그러나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결과적으로 불펜에서 아끼려고 했던 선수들까지 다 소비하게 하는 악수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중간개투 다 써. 승리조 다 써. 마무리 투수 써. 그러고도 집니다. 네. 그럴 바에야 점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바로 승리 투수로 가고 좀 강하게 막았으면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쉽게요. 네. 근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여기서 그 신경 써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팀 에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수가 매우 잘 던져서 6, 7회까지 상대 팀을 0점이나 1점 정도로 막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우리 팀에서 에런 윌커슨 정도가 나서 막았다고 쳤을 때 네. 우리가 몇 점을 이기고 있더라도 다음에 정말 그 막강한 중간개투를 내보내야지. 상대방은 에런 윌커슨에게 완전히 눌려 있지 않습니까? 안타도 못 치고 있다가. 네. 그다음에 허접한 롯데의 중간개투조가 나오면은 상대방은 그냥 미친 듯이 본물 터지듯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흐름을 바꾸게 돼요. 그렇죠. 흐름도 바꾸고 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어려운 공이 오다가 그렇습니다. 쉬운 공이 오면 훨씬 쉬워 보이죠. 훨씬 쉬워 보이죠. 예, 이건 뭐 갖고 노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0km 던지는 선수의 투수에게 고전하다가 140km가 들어와 보세요. 그냥 프리 배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감독들이 뭐 감독들도 알겠지만 실제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네. 예, 이래야지 잡을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O 투수들 중에는 무슨 이상하게 등판한 투수들이 도대체가 스트라이크를 던지지를 못해요. 스트라이크를. 차라리 가운데 던지더라도 맞아서 홈런을 맞더라도 시원하게 그렇게 가야지. 계속 3-2까지 가가지고 또 베이스 온 볼스로 내보내요. 3-2 가서 베이스 온 볼스로 보내고 그다음에는 연속 베이스 온 볼스로 BB로 보내다 보면은 투구수만 늘어나고 선수들은 지치고 이런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감독이나 선수들이 코치들이 좀 상기를 하고 시합에 임해야 할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이 시합에 대한 평은 마치겠습니다. 네, 6월 25일 사직에서 있었던 롯데와 기아, 또 기아와 롯데의 경기가 15대 15 무승부로 끝났는데 좀 답답함이 있어서 단장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답답했지만은 롯데로서는 거의 이긴 기분이죠. 그렇죠. 사실은 완전히 그 진게임이었죠. 뭐. 맞습니다. 예. 자, 한편 롯데자이언츠 주변에 불미스러운 일들도 계속 잇따랐습니다. 단장님. 네. 나균환 선수의 상간녀 문제도 그렇고요. 이 시합을 앞두고 당일 아침까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역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작년에는요, 이 서준원 선수 성범죄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네. 또 올해는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서준원 선수의 경우에는 롯데 구단으로부터 퇴출돼서 더 이상 현역 선수는 아니지만 아직도 이 프로야구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맞습니다. 네. 이 배영민 선수도 있죠. 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쉬쉬하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고 롯데 구단은 재빨리 그를 퇴단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유독 롯데자이언츠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단장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몇 년 전 보면은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달고 안 그랬습니까, 숙소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일부 또 인권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아주 매도를 당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또 안 달 수도 없었겠죠. 구단에서는 일일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다 했는데. 큰 성인인데. 그렇죠. 네. 막 결과는 적이지만은 우선 롯데 구단의 느슨한 선수단 관리를 꼬집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단에 소속된 선수라지만은 성인이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사생활을 뭐 구단이라고 해서 일일이 규제할 근거가 없죠. 그러나 롯데 선수단 내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음주 문화라는 잔재 이런 걸로 비슷한 사건이 줄을 잇는 것은 네.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아니 있습니다. 단장님 계실 때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술을 안 마셨어요. 왜 언제부터 이렇게 롯데 선수들이 술을 마신 거예요? 아니 화요일 경기는 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정말 월요일 날 다들 어디 갔다 오는지 하여튼 화요일 날은 항상 졌죠 그냥. 네. 금년도 그 2월 28일 일제히 프로야구 관련 기사로 나균안 불륜과 상간녀에 대한 얘기가 신문지상을 도배하였습니다. 네. 이때 이제 롯데 구단 차원에서 무슨 확실한 조처가 나올 걸로 다 생각을 했는데 무슨 뭐 사생활이니 뭐니 해가면서 시지부지했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 이런 사건을 또 유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 당시에는 시합에 영향을 미칠 불건전한 사생활이라는 말을 별로 안 하고 네. 그냥 모르겠다. 개인적인 그 부부간의 문제에 구단이 개입할 수 없다.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때 이거는 프로 선수로서의 품이라든지 또 시합에 영향을 미칠 불건전한 사생활 문제다라고 일벌백계를 보였었더라면은 네. 이번 음주 사건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투수 부족에 작년에 나균안 선수가 후반기에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금년에는 더 발전하고 향상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2군으로 보내기에는 아깝고 당장 팀 성적을 김태형 감독으로서는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서 구단 측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처가 이해는 가나 조직에서는 그런 이익을 좇아서 줏대 없이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그때그때 시츄에이션별로 왔다 갔다 하며 그 대의 명분을 잃어버리면 결국 소탐대시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좋은 투수가 되어 우승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 사이드 핸드 서준원 선수도 그랬지만 지금의 나균안 선수도 뭔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뭐, 우리 항상 솔직하지만은 네, 네. 그 나이에 프로야구 선수니까 억대 연봉을 받고 뜨거운 인기를 얻는 것을 모든 프로야구 선수들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프로야구에 성실해서 그 성실함에 대한 대가가 연봉으로 계산된 거거든요. 그렇죠.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까지 그렇죠.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예.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그 모습을 좋아하고 그 선수의 플레이를 사랑해서 응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받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는 실력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부와 명성 그리고 나아가 인기를 얻게 되고 선수로서 야구 실력을 잃으면은 결국 매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가지를 다 잃고 힘든 새로운 척박한 세계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제 야구 선수 하다가 딱 옷 벗고 그것도 불미스럽게 나가버리면은 누가 찾아줘요?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 전도양양해질 수 있는 야구 선수의 길을 왜 쉽게 포기하고 어려운 가시밭길로 가려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나균안 선수가 깊은 반성을 통해 새롭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롯데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선수로 거듭나기 바라며 네. 나머지 선수들 전원에게도 특히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선수들에게도 커다란 각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나균한 뿐이겠습니까? 비슷한 부류도 어딘가 있겠죠.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양 프로를 하는 동안에는 네. 선수 동안에는 프로 선수로서 굉장히 충실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나균환 선수가 잘못된 거는 시합 장체를 망치고 승부욕에 불타는 다른 선수들까지 좌절시키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 한 사람으로서 자기로 끝나면 좋은데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나아가 전 선수단, 또 야구단, 야구 팬들, 그 직관하러 간 사람, TV 보는 사람 모두 무시하고 허탈하게 한 무책임한 행동임을 알아야 하고 또 속죄해야 됩니다. 우리가 롯데 게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보더라도 롯데 시합을 지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불쾌해집니까? 좌절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괜히 가족들에게 신경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롯데 팬 전부가 다 그런 우울 모드의 순간 빠지거든요. 네. 좌절감에 빠지고요. 그 나균환이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지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팬들이 알아봐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 승패는 변가지 상사니까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시합하기도 전부터 기압이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만 30시합 출전 금지. 근데 이거는 투수이기 때문에 투수가 선발 투수는 5일에 한 번씩 등판하잖아요. 그럼 결국 한 6시합 정도밖에 안 됩니다. 6시합, 그러니까 일반 선수를 치면 6시합 네. 정도 금지에 40시간 사회봉사라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되었는데 네.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시 이 정도로 끝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균환 같은 선발 투수의 경우에 뭐 지금 7월 초에 날씨도 굉장히 덥고 지쳐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꿀맛 같은 그런 본의 아닌 휴가로 징계가 아닌 포상 성격으로 비춰질까 봐 우려됩니다. 그것도 팬들이 볼 때는 짜증스러운 부분입니다. 반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반성하면 좋은데 네. 속으로는 잘 됐다 많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죠. 설마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뭐 제가 나균환 개인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나도 그 선수가 잘 던질 때는 참 응원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김태형 감독도 뭐 몇 번 오락가락 했는데 뭐 나균환을 또 다시 사실상 안고 가는 것으로 포용 의사를 최근에 밝혔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우리 원칙주의자 김태형 감독이 추후에 그 리더십을 구사함에 오히려 어려운 사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네. 그리고 선수의 중요도와 이용 가치에 따라서 이제 구단에서는 그 징계의 수위를 좀 인기 있고 잘하는 선수는 살짝 낮춰주고 또 못하는 선수는 배영빈 같은 선수는 그냥 바로 퇴단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가급적이면 모든 이 징계는 비슷하게 가야지 차별을 두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균환이가 그날 완봉승을 거둘 정도로 잘 던졌다면 눈 감고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급적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프로 운동 선수라면은 선수로 뛰는 동안에는 음주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금주가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어떤 음주를 멀리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구단의 회식에서도 술보다는 다른 비알코올성 음료로 건배를 하면서 어울리는 문화가 좀 정착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술 가지고 건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소주, 맥주 막 섞어서 폭탄주로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음주운전이다 뭐다 파생되는 문제가 참 많은데 그것도 술 권하는 문화 그런 것도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이제 선수들에게 술은 멀리하는 게 맞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비알코올성 음료수로 건배를 하는 것도 모양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는 술을 권하는 문화가 만연하면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프로 선수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일탈 행위가 자주 돌출돼서 프로 선수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곤 하는데, 그렇다면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단장님의 관점, 단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론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일탈 행위는 항상 있죠.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뭐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뭐 다른 종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있고요. 예, 뭐 운동 선수가 신도 아니고 단지 그냥 야구 선수 하면은 야구에 특화된 재능이 좀 뛰어날 뿐이지 딴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또 그 재능을 보고 그 선수를 좋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일이 모든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특히 프로야구 선수는 그 도박. 예, 도박이나 약물. 그러니까 이제 마약성. 약물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유혹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 그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약물을 맞으면은 잘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우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확 끌어올리는 이런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말년에 가서 나이가 좀 들고 이런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선수일수록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또 그런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상 남자들이 조심해야 할 여자들이 많이 끓거든요. 네.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인데 저 미국에 가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어느 호텔에 있는데 그때 이제 선수단들이 그 호텔에 묵었어요. 근데 그 로비에 보면은 그 이제 파티걸들 소위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여자애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어요. 네. 아주 인물들이 출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헌팅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술도 마시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자를 많이 좀 멀리 해야 되고 또 술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나이에 보통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아닙니까? 선수 연령이. 그다음에 이제 건장한 신체, 넘치는 힘, 또 팬들의 인기, 사람이 우리 국어 아나운서님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인기가 좋으시니까. 저요. 예, 나가서 인기를 확인하면 네. 엔돌핀이 솟습니다. 엔돌핀이 솟으면은 피로함을 몰라요. 그런 거 경험하셨죠?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 겸손하시네요. 그래서 팬들의 인기가 있으면은 네. 상당히 그 실제보다 힘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인기라든지 또 돈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 초인 같은 힘이 생깁니다. 주식 투자 같은 걸 내가지고 거금을 만지면은 네. 공짜로 버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투자했는데 5억을 벌었다. 이러면은 그냥 엔돌핀이 용솟음 치죠, 그냥요.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생겨요, 자꾸.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적당히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총각이고 뭐 유부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돈도 있다 보니까 네. 유혹이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유혹을 전부 거절한다는 거는 무슨 지족선사도 아니고, 네. 또 지족선사도 아니고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젊은 시절을 겪어봤지만은 그런 유혹들이 파상적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순간이라도 정신을 놓으면은 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간의 아니한 생각이 평생을 망칠 치명토로 돌아온다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좀 선수들께서도 생각해봐도 좋겠어요. 술, 뭐 여자, 약물, 뭐 이런 것들은 좀 술, 여자, 약물, 도박까지. 예, 도박도 한번 그 갬블링에 빠지면은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건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위치에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사회에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라는 견지에서 네. 본래 이 공인이라고 그러면 공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야구 선수가 무슨 공인이냐 하면은 좀 애매해요. 네, 퍼블릭 피겨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준공인이죠. 워낙 많이 알려졌고 또 사회적으로 좀 인플루엔셜 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공인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매우 조심하는 습관을 키우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각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프로 선수가 됐으면 시간 나는 대로 다양한 교양 서적과 교육을 통하여 프로 선수다운 매너와 인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뭐 비근한 예지만은 제가 자꾸 이제 일본 예를 많이 드는데 일본의 그 유명한 야구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일본 사회로부터 사회의 어른으로 대우를 받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아무리 야구 감독 잘해봤자 뭐 그냥 야구 감독이다 이 정도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없잖아요. 야구 끝나고 나면. 일본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 일본은 대단해요. 왜요? 그 왜냐면은 그걸 그 기간 동안 견뎠다. 그렇죠. 나가시마 시게오 같은 그런 감독들은 그 매너 자체라든지 일반 그 이런 처세가 매끄러워요. 그렇게 이런 추문에 휩쓸리지가 않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공부를 한다든지 또 사회에 기여하는 거라든지 책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강연을 많이 요청받고 또 강연을 하더라도 컨텐츠가 있는 강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러러보고 또 우상으로서 받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감독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감독이나 선수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교양을 많이 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젠틀한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을까? 또 그런 사람이 될까? 이런 걸 해서 그 학식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면은 왜 사회에서 존경을 못 받겠습니까?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은 프로농구에 그 유명한 선수의 아들인 허웅 선수도 최근에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주 불미스러운 일에 또 연관되어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모두가 다 잘못된 인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게 이제 확실하게 어느 게 그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그 허웅 선수가 주장하는 바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네. 항상 밝은 표정으로 메이저리그를 휘젓고 이런 추문과는 거리가 먼 미담만 나오는 쓰레기도 잘 줍고 모든 행동이 빛이 나는 오타니 쇼헤이 같은 선수를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네. 우리나라는 이런 선수가 안 나옵니까? 뭐 어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좋죠. 예. 이번에 나균환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런 질문들을 드렸는데 네. 뭐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인들도 네. 도박, 약물, 여자, 또 술 네. 항상 좀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그렇습니다. 봅니다.